네, 오늘은 올림푸스의 OG110 줌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CR123A 규격의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 푸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열려요, 배터리.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 알아볼게요. 이쪽에 레버를 위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네, 필름실 개봉이 되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한 요정도 길이가 오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빼셔도 안 되고요, 너무 짧게 빼셔도 안 돼요. 네, 저 정도, 요 정도,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한번 닫아줘 볼게요. 무슨 모터가 윙윙윙 거리면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줘 볼게요. 전원 켜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그러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캡이 열리면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닫으시면 전원이 꺼지는 거고요,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전원을 켜서 봤더니 여기 1이 나오잖아요. 여기 필름 카운터가 1이 된 거고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원을 켜셨는데 1이 안 나오면은 필름 장착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겁내지 마시고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길이를 저 정도로 딱 맞춰가지고 다시 뚜껑 닫아주시면 되고요. 촬영 중간에는 절대로 필름실 여시면 안 돼요. 두세 장 정도, 5장, 6장 정도 찍으시고 필름실 여시면 찍은 사진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래서 장착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필름을. 네, 그리고 필름을 제대로 장착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뷰파인더 보시면서 요거를 돌려보세요, 좌우로.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의 뷰파인더가 뿌옇게 보이시는 분들은 요걸 돌리시면 자기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걸 보시면서 자기 시력에 맞게, 요게 시도 조절 장치거든요. 네,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뷰파인더가 또렷하게. 네.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이 상태가 오토 모드예요.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오토 모드인데, 촬영하는 방법은 셔터를 보통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에 꽉 누르시잖아요. 한 번에 꽉 누르지 마시고 반 셔터라 그래서 셔터를 살짝만 눌러보세요. 셔터가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딱 누르면 딱 걸리는 느낌이 나요. 반 셔터를 눌렀을 때 모두 이렇게 깜빡거리면 안 되고요. 모두 이렇게 점등이 된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빨간불은 후레쉬가 준비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초록불은 초점이 맞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던지 무슨 카메라가 준비가 덜 됐던지 하면 이 카메라에 초록불이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물과의 거리를 좀 한 1m 정도 띄워주셔야 돼요. 너무 가까운 거 초점 못 잡기 때문에 1m 정도 띄우신 다음에 반 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 셔터를 눌렀을 때 빨간불은 안 들어오고 초록불은 들어올 때는 후레쉬가 안 터지는 상태예요. 후레쉬가 터질 때만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후레쉬가 사용이 안 될 때는 이 초점불만 들어오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 되게 쉽죠? 오토 모드일 때는 반 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특이하게 이게 줌이 아니고 줌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파지했을 때 줌 버튼 조작하기 편하게, 여기 되게 이렇게 편하잖아요, 손이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으로 했을 때는 본체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끝부분은 몇 배가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에 주의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 기본적인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타 이제 더 디테일한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메뉴를 한번 누르시면,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계시면 여기 후레쉬 제어 모드 들어가거든요. 이 오토 모드는 말 그대로 오토 모드예요. 어두운 후레쉬를 꺼주고 밝은 후레쉬를 켜주는 오토 모드이고, 이 메뉴 셀렉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필 2는 후레쉬 강제 발광이에요.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없이 켜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밝은 낮인데 역광일 때 있잖아요. 친구 얼굴이 그늘지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후레쉬 강제 발광. 요거는 오프는 당연히 후레쉬 강제 끄기, 무조건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가 아니라 오토 S가 있어요. 오토 S가 뭐냐면, 밤에 사람을 딱 찍으면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후레쉬를 터뜨리게 되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후레쉬가 어떻게 터지는지.
프레쉬가 앞에서 여러 번 터지잖아요. 프레쉬를 앞에서 여러 번 잔후레쉬를 터뜨려 가지고 사람 눈을 적응을 시켜요. 그 다음에 프레쉬를 터뜨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때는 오토 S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네, 돌려서 요 오토 모드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메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요 후레쉬 제어 모드로 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다른 모드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보통 때는 이렇게 노멀 모드인데, 여기 산 모양이 뭐냐면 이게 무한대 초점 모드라 그래서 이런 수동 카메라들은 렌즈를 돌려가지고 초점을 잡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원을 갔는데 새창살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새창살에 가서 초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무한대 초점 모드를 하게 되면 새창살 너머에 있는 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5m가 아마 최대 초점일 건데, 그 최대 초점 거리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어떤 수동 초점 기능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카페 안에 있는데 창밖에 넘어 있는 친구를 찍을 때도 반셔터를 잡으면 유리창에 가서 초점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드를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야간 모드, 요거는 인물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보통 때는 오토 모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모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네모나는데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뷰파인더가 보이면 이 카메라가 노출을 측정할 때 이 뷰파인더에 네모난 칸이 있으면 전체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 네모난 칸이 있는데 가운데 만약에 이 까만 게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노출을 측정하고 싶을 때, 이 사물만 정확한 초점을 재고 싶을 때 이 모드를 측정을 하고 가운데에다 초점을 맞추시면은, 이게 스팟 측강이라 그래서 되게 고급 카메라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 가운데 부분, 이 뷰파인더 네모난 부분의 모든 노출은 배제하고 이 가운데 굉장히 좁은 부분의 노출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역광인 상황에서 되게 밝은데 친구 얼굴만 이제 역광이라 그늘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드를 촬영하게 되면 친구 얼굴에 정확한 노출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변 노출을 모두 배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한 딱 맞는 노출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식 명칭은 스팟 측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노멀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모드는, 움직이는 사람 모드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찍을 때 촬영하는 건데, 이 모드일 때는 반셔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셔터만 누르면 바로 찍히는 모드이기 때문에,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생략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노멀 모드에 프레쉬는 오토 모드를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려야 될 게, 이쪽에 보시면 쏙 들어가 있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촬영을 다 끝나면 보통 36장짜리 필름을 넣어도 36에서 40장까지 찍히거든요. 그래서 다 찍히면 자동으로 감아주는데, 제가 뭐 지금처럼 한 12장밖에 안 찍었는데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된다, 그럴 때 비상감기 버튼 이걸 눌러주시면 필름을 뺄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감아줘요. 지금 필름이 이쪽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뚜껑을 여신다고 해도 필름을 뺄 수가 없거든요. 빛만 들어가고 필름만 다 버리기 때문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거나 급하게 필름을 빼셔야 될 때는 이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데이터백 기능인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인쇄를 해줘요. 날짜 기능, 날짜를 인쇄해 주는데, 이렇게 점점 표시가 있는 거는 사진만 나오고 날짜 기능은 끄겠다라는 거고요. 89년 1월 1일 연월일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일월 연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변경해 주시는 방법은 이 모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깜빡거려요. 그거를 두 번째 버튼으로, 세트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19년까지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05에다 맞춰주도록 할게요. 25년이니까. 그 다음에 모드 버튼 다시 누르면 월이 깜빡거리죠. 4월. 다시 누르면 일이 깜빡거리죠.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빠르게 변경이 됩니다. 22. 다시 모두 누르게 되면 시간 깜빡거리죠. 1분. 모두 설정이 끝났으면 이 모드 버튼을 눌러서 깜빡임을 없애주시면 설정이 다 된 거예요.
지금 러널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올림푸스 오지 110 준 모델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기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카메라에만 들어가는 이런 시도 조절 장치 같은 것도 보통 일반 저렴한 모델에는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저도 사용법 만들면서 저도 몰랐던 기능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